예, 탁구닷컴 팟캐스트 실업탁구 리그를 보면서 2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실업탁구 리그 경기에 대해서 그 인터뷰를 한 걸 제가 기사를 봤는데 윤함규 감독님께서 인터뷰 기사에 최초의 어떤 시도라는 면에서 가치가 있지만 약간 미흡한 점도 있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신 것이 그 관중이 많이 안 왔다는 부분을 좀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관중은 어땠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네, 제가 한번 이렇게 세 보면 그래도 몇백 명인데 네. 이제 관중석이 되게 넓은데 가득 차 있는 느낌은 없었고, 네. 그리고 좀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오시긴 했는데 네. 뭔가 약간 형식적인 듯한 그런 느낌이 약간 있어서. 네. 네. 그 다른 어떤 그 실업 탁구 경기 대회를, 물론 저는 이제 뭐 해외 경기라고 해봤자 영상으로 보는 건데, 네. 보면은 그 굉장히 관중도 많고 뭐 그리고 이제 뭐 그 응원도 좀 하고 이런데, 저희 경기장 가보면 되게 선수들이 자기의 선수들 응원하고 관중들이 응원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드물죠. 이번에 뭐 일부 인삼공사였나? 몇 개 팀 이제 서포터즈 같은 게 오긴 왔는데, 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되게 형식적이었고, 그러니까 자리를 뭐 빛내주긴 했지만 네네. 막 응원을 한다거나 막 이렇게 응원을 하긴 하는데요. 네.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되게 알바처럼 그냥 되게 그러니까 뭐랄까, 우러나와서 하는 게 그런 아니라 느낌이 아니고요. 그냥 와 한 다음에 딴 데 보고 뭐 이런 그런 느낌이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요. 그리고 여기 이제 경기장에 보면은 가운데 거의 탁구대 옆에 그 또 세팅을 해놨었잖아요. 관중석 자리를 경기장 가깝게 볼 수 가깝게 볼 수 있게. 거기에도 이제 관중이 차 있었는데, 아마 경기장에 현장에 와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거기에 대부분이 이제 한 50대 이상, 나이 많으신 분들? 60대 이상 60대 나이 이상. 많으신 분들이 이제 오셨는데, 예. 이미 약간 좀 짜여진 어떤 응원을 준비해 오시긴 했는데, 뭐 방송 카메라를 의식해서 응원을 젊은 사람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되게 좀 힘 빠져 보였고, 선수들의 되게 뭔가 파워풀한 이런 드라이브 랠리랑 되게 안 어울리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요. 순수한 그 아마추어 탁구 동호인들이 와서 앉았다면 저거 어떻게 저렇게 칠 수 있냐 막 이렇게 감탄할 장면에서도 그냥 와 하고 끝나고 뭐 그런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맞아요. 경기를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보는 거하고 모르는 사람이 보는 건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탁구인이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서브를 넣냐, 저거 어떻게 봤냐, 저거 어떻게 걷냐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경탄이 나오는데, 그날 저희가 얘기했었잖아요. 같이 얘기하지 않았나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제 저기 뭐 유명근들이는 아무래도 생활체육에서 이제 탁구를 직접 잘 치시는 분이니까 왜 이렇게 탁구가 안 볼까요, 사람들이? 저는 처음에는 이제 연맹이나 이런 협회 쪽에서 홍보가 잘 안 이루어졌나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막상 또 생각을 해보니 탁구가 이렇게 직접 하는 게 재밌는 거지, 잘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딱 보면은 뭔가 재밌는 그런 경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장충체육관에서 세계적 선수들이 오는 경기가 있었어요. 91년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근데 그날 가서 봤는데요, 왜 이렇게 못 치는지 제 눈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때 난 초보자인데 제 눈으로 봤을 때는 제가 배운 것보다 포핸드도 멋이 없는 것 같고 드라이브도 멋이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그래서 별로 재미없다, 초보의 눈으로 봤을 때 그런 거죠. 별로 재미없다. 그래서 뭐 이게 세계적인 선수들이 와서 치는데도 별로 재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물어봤어요. 저게 잘 치는 거냐. 네. 그랬더니 저희 선배 형 말씀이 저게 얼마나 잘 치는 건데 그걸 모르겠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때 제가 탁구를 못 쳐서 모르는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막 배우고 있던 참이거든요. 근데 아예 탁구를 모르는 사람들은 더 모르는 거죠. 그렇죠. 예, 더 모르는 거고, 또 방송으로 보면 슬로우 비디오로 보면 다 보여요. 근데 현장에서는 너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슬로우 비디오처럼 이게 발을 얼마나 움직여서 어디까지 가서 잡았는지 이런 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요.
제가 보기에는 탁구는 설령 슬로우 비디오로 본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회전이 있는 걸 받는 게 어떤 느낌인지 일단 모르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축구나 농구나 야구나 이런 것들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솔직히 룰 자체는 단순해요. 농구는 넣는 거고 축구도 골을 넣는 거고. 근데 그러니까 뭔가 팡 뭐 이런 느낌인데 탁구는 서비스를 넣었는데 못 받았다. 뭐야 선수인데 왜 못 받아? 저 뭔데? 야 도르니까 뭐 하지라고 설명을 해도 그 뭐야 그 연습 안 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그 복잡 되게 그게 안 보여. 맞아요. 그 감각적인 거를 그러니까 설령 회전이 있다 어쨌다 해도 공감이 안 되는 거죠. 공감이 안 되니까 즐길 수가 없어요. 제가 기억나는 게 주세혁 선수 유튜브 화면에 보면 항상 그런 얘기가 있어요. 수비 탁구는 안 된다. 주세혁 선수가 잘 친 선수가 경기를 한 건데도 저 선수는 왜 공격을 안 하느냐. 예, 수비 탁구는 안 된다. 그러면서 저렇게 수비만 하는 사람을 국가대표로 내보내다니 이런 글들이 있어요. 답답하죠 진짜 볼 때마다. 진짜 탁구를 아는 사람이라면 저게 그냥 수비가 아니고 회전을 줬다, 풀었다, 또 변화를 줬다 이렇게 하면서 경기를 하는 건데. 댓글 말씀하시는 거죠? 네, 댓글. 그럼 이제 또 탁구인들이 답글로 막 달아주잖아요. 탁구인들이 그게 아니다. 저게 수비가 그냥 수비가 아니다. 막는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예술적인 그 주세혁 선수 그 경기입니까? 근데 그 예술적인 그 경기 모습을 보면서도 뭐 수비만 한다고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탁구 경기에 그렇죠. 대해서는. 그래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이제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탁구는 눈으로 봐서 재밌는 게 아니라 해서 재밌는 경기.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어디서 경기가 있는데 시간이 나서 거기에 갈 바에는 탁구 치러 가겠어.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기도 이제 이 지역 근처에 탁구장들이 분명히 많을 텐데 그분들이 여기 근래에서 이게 한다는 걸 알면은 오실 법도 한데 아마 이 시간대에 탁구장 갔으면 꽉 차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요. 제가 구리시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쪽 지역에 탁구장이 많아요. 제가 살 때만 해도 제가 살 때는 탁구장이 많아야 한 3개, 4개 정도였는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 엄청 많아요. 그 근처에 많은데 그분들이 제가 아는 분들이 별로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 시합장에 오신 분들이 오히려 서울이나 그러니까 그 선수들 학부형 분들이나 아니면 뭐 탁구 관계자 뭐 이런 분들이 많았지 탁구인들이 잘 안 보러 왔다는 거죠. 그 얘기는 좀 관심을 좀 많이 안 갖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 요번에 코리아 오픈 때 제가 그때 촬영을 갔었는데 출장 가서 촬영 갔을 때 장난 아니에요. 자리가 없었어요. 코리아 오픈 때. 네, 코리아 오픈 때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거는 무조건 북한 뭐 이렇게 같이 응원하는 이렇게 국기 들고 있는 거기 그쪽은 제 느낌에는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나머지는 다 그냥 진짜 그냥 순수하게 구경 온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동호인들이 많이 왔다. 네, 그냥 말도 안 되게 많았어요. 제가 봤을 때 다 서 있었으니까 앉을 데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일이 있고 사실 얼마 안 있다가 이 실업리그가 열렸는데 이런 결과 나온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쉽죠. 그럼 홍보 부재의 문제도 있긴 있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홍보 부재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 책임도 큰 것 같아요. 우리가 카페에서 이걸 좀 실업탁구 리그를 좀 알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한편으로는 티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좀 있었어요. 우리가 이거를 그러니까 실업탁구 리그를 우리가 준비를 하는데 우리가 준비하기 때문에 홍보를 한다고 하면은 왠지 좀 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냥 조용히 넘어갔는데 한편으로 보면 저희도 책임이 있네요. 아니 솔직히 저희는 홍보에 신경 쓰면 안 되는 상황이었죠. 왜냐면 이거를 후원하니까. 그것도 그렇고 이 바닥이나 이런 A보드나 이런 거를 저희는 완벽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홍보에 신경 쓰기보다는 지금 이걸 어떻게 잘 해낼 것이냐가 훨씬 중요했으니까 저희가 무슨 카페 글을 이거는 뭐 저희가 뭐 전문가일 때는 그러면 뭐 홍보도 하면서 이것도 까는 건 준비할 게 없으니까 그때는. 근데 요번에는 저희가 이거 준비하는 진짜 바빴어요. 이거는 뭐 다른 걸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사실 좀 조마조마하면서 지냈어요. 저희가 이거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전날까지도. 당일날에도 불안했고. 좀 어려웠던 점 중에 하나가 바닥 까는 거가 굉장히 그 크기가 커가지고요. 이 바닥 까는 거를 해보려면은 체육관을 빌려야 되는데 체육관을 빌려서 깔아볼 수가 없으니까 저희 창고를 좀 비워가지고 연습을 하긴 했지만은 정말 그날 당일날 잘 될지 어떨지 불안해가지고 까는 순간까지도 몰랐죠. 그래요, 맞아요. 깔고 나서 선수를 연습할 때도 계속 어디 못 가고 계속 연습하는 걸 본 게 아니라 바닥을 봤어요.
바닥 어떻게 되나. 근데 다행히 꿈쩍도 안 하길래 다행이다. 이번 실업탁구 리그가 좀 관중 동원에서는 아쉬움이 있었다. 그런데 그것은 탁구의 내적인 원인, 그러니까는 네. 하는 게 더 즐겁고 보는 것보다는. 그리고 또 이제 어렵다 이해하기가. 봐서는 저게 선수들이 정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바로 한눈에 보기가 어렵다. 실력이 있어야만 볼 수 있다. 근데 이제 또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대회에 대해서 홍보나 알리는 거는 주최 측에서 하는 게 맞으니까 실업연맹에서 하는 게 맞는데, 이거를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 올리고 KBS에서 촬영한 것도 뭐 네이버나 그런 온라인에 올라가잖아요. 그 뷰를 보면은 되게 많이 봐요, 동호인들이. 집에서 그냥 편하게 온라인으로는 보시는데 경기장에는 직접 안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현장에서의 뭔가 재미가 없다는 것도. 이날 보면은 이벤트로 뭐 추첨도 되게 많이 하고, 저희도 후원을 했었고. 저희 많이 했죠. 한 250만 원 후원. 그 정도 했고, 저희 말고 타사에서도 했는데 되게 많은 상품을 이렇게 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오기만 하면 막 상품 거의 한 반은 받아가셨을 것 같은데. 근데도 많지 않으셨어요. 그래요. 홍보의 문제는 뭐 저희가 고민할 주체는 아니지만 좀 아쉬움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아쉬웠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경기 그 내적인 면에서 탁구 경기가 갖고 있는 핸디캡은 분명 있긴 있어요. 공이 작고,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슬로우 비디오로 봤을 때 잘 보이지만 직접 경기 현장에서 보기에는 좀 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요즘에 이제 유튜브라든 이런 게 발달하다 보니까 그냥 현장에 안 가도 볼 수 있다. 이런 면도 있고 한데, 그러면 실업탁구 리그를 이번엔 사실 실업탁구 리그라고 하긴 좀 애매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실업탁구 리그 이렇게 리그라는 말을 붙이면 상당 기간 동안 대개는 원정해서 하고 홈팀 어웨이팀으로 나눠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지, 이렇게 한 자리에서 하는 그런 경기가 되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미래의 탁구 리그를 염두에 두고 한 테스트베드 비슷한 성격의 그런 리그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이번 경기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좀 더 잘할 수 있었다고 하면 어떤 면을 더 보충을 했으면 더 잘 될 수 있었을까요? 제가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 화면 띄워놓은 것이 유남규 감독님하고 저기 양용자 감독님 지금 경기하는 모습이 띄워져 있는데, 흥행을 위해서 감독님들이 직접 시합을 하시기도 하시고, 또 많은 경품, 거의 한 1,000여만 원 이상의 경품이 그 정도 나왔을 겁니다. 그렇죠. 경품도 그 정도 했고, 미래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중계권도 땄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은, 이용규 선수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구리시가 위치가 나쁘지도 않았어요. 괜찮죠. 거기에 탁구인도 많고 수도권 근교에서 했고. 모든 것이 저는 아주 이상적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재미있는 것은 이게 모든 선수들이 참여하는 게 아니고 실업팀들만 참여하기 때문에 수준이 아주, 실업팀 중에서도 이제 대기업 실업팀들만 아주 수준이 높은 경기들이 계속 이어졌고. 저는 한 가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직장인들이 일하지 않는 저녁 시간, 저녁 시간에 경기를 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러면 뭐 구경꾼들은, 왜냐면 실제로 그 탁구인들은 저녁 한 5시 이후에 오시는 분들도 꽤 있긴 했어요. 저녁에 그때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빨리 직장일을 마치고, 왜냐면 이게 되게 시간이 오후 2시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러니까는 그리고 이제 저녁 때 되면 끝났죠, 거의. 그렇죠. 늦게 하면 몇 시까지 했나요? 한 7시 정도까지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 사례들을 보면 실업탁구 경기들은 되게 밤에 하거든요. 주말에 하나요? 대개는 주말에 하고, 또 주말 중에서도 조금 그러니까 낮에는 안 해요. 왜냐면 낮에는 되게 가족들하고 보내니까 오후 한 4, 5시부터 해가지고 저녁 한 7, 8시 뭐 이렇게, 유럽의 경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경기를 보러 올 수 있는 시간을 내기가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 가지는 시간적인 면이 아쉬웠던 것 같고. 코리아 오픈은 언제 했죠? 코리아 오픈은 오전부터. 주말에 했나요? 아니, 평일날요. 코리아 오픈의 성공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호기심을 자극시켰죠. 왜냐면 남북이 복식을 단일팀으로 나왔었고 그리고 저희 나라 그 처음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저희 나라 선수 중에 이제 장우진 선수나 임종훈 선수 그리고 이상수 선수 그 선수들이. 네, 그 선수들이 일단 거의 마지막에 한 이틀 정도가 이제 8강 4강이 그때 몰려 있는데 그때 저희 나라 선수들이 좀 있었어요. 여자 선수로는 서효원 선수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 또 남북이 결승에 올라갔었단 말이죠. 맞아요. 네, 남북 결승이 흥행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네요. 완전 그때는 장우진 선수 날이었죠. 왜냐면 장우진 선수가 3관왕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코리아 오픈 역사상 그런 일이 사실 없었거든요. 단식을 우승했던 선수들은 몇 명 있었지만 사실 뭐 3관왕을 하고 막 이런 선수가 사실 없었는데 드라마틱한 요소가 있었네. 네, 그렇네요. 경제적으로 거기다가 또 복식은 북한 선수와 같이 또 그렇죠. 우승을 했고 그러니까 그 자리가 그냥 그런 거가 너무 난리가 나는 분위기여서 주변 사람들이 가자 결승 올라갔대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엄청 많았어요. 정말 제가 보기에는 어마어마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경우 처음 봐서. 그러니까는 그 경기의 내용 뭐 그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흔히 탁구 경기를 보러 가면 기술적인 요소, 드라이브 멋있게 하고 뭐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안에 담겨 있는 스토리가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이 스토리의 힘이야. 어떻게 보면은 그 남북한이 같이 팀을 만들고 뭐 하는 거. 예를 들면은 그 과거의 올림픽에서 항상 우리가 올림픽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우리한테는 잊을 수 없는 스토리가 있잖아요. 중국 만리장성을 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스토리. 그렇죠. 예, 그게 끊임없이 우리들한테 TV 브라운관 앞으로 또는 경기장으로 달려가게 하는 요소인데 실업 탁구 리그가 성공하려면 그런 스토리가 필요하겠네요. 예를 들면은 뭐 어떤 팀이 어떻게 해서 아주 성적이 안 좋은데 위에까지 올라가는 어떤 스토리가 있다든지. 예, 스타 플레이어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확실히 되게 잘 치는 선수들이 저희 나라에도 되게 많은데 그 일반 동호인들하고 뭐 소통을 하거나 아니면 동호인들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선수들은 사실 일부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농구 같은 걸 많이 보는데 농구 같은 경우도 그 팀의 모든 선수를 알진 않아요. 근데 어떤 특정 스타 플레이어를 보기 위해서 거길 찾아가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팀은 몰라도 선수는 아는 뭐 그렇게 하면은 관심이 생기고 막 그러는 건데 저희 나라는 스타 플레이어를 이렇게 만드는 거에 있어서 조금 그 제가 느끼기에 약간 소극적이지 않나. 뭔가 이렇게 좀 자꾸 노출을 시키고 뭔가 적극적으로 이 친구가 뜰 수 있으면 정말 막 뭐 TV에도 나오게 한다던가 뭐 열심히 해야 되는데 뭐랄까 그 인지도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선수들이. 스타 플레이어 부재는 지난번에 현정화 감독님이 인터뷰할 때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한국 탁구가 항상 스타 플레이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지금 이렇게 탁 돌출되어 나오는 스타 플레이어가 없는 것이 좀 아쉽기는 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릴 때였기 때문에 제가 선수를 초등학교 때 할 때 97, 8, 9년도거든요. 그때 당시에 저희 나라에서 남자 선수 하면은 김택수, 유남규, 오상은, 뭐 이철승, 뭐 그렇죠, 이렇게 맞아요. 딱 있고 여자 선수 제가 선수할 때는 현정화 감독님은 은퇴를 하셨던 것 같고 여자하면 유지혜, 박혜정, 뭐 김무교, 뭐 이은실, 뭐 서금이 막 하여튼 그때 딱딱딱 이렇게 딱 있었거든요. 이름이 딱 들리죠. 딱딱 누구 하면 누구 하면 뭐, 근데 그때 당시에 유남규 감독님이나 김택수 감독님 같은 경우 완전 이제 국민들이 아까 아는 88 올림픽이나 뭐 이런 걸로. 그러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선수분들이 그때 당시에 입상을 했기 때문에일 수도 있지만 주변에서 좀 도와주지 않았어. 그러니까 좀 이렇게 홍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제가 알기로 현정화 감독님은 CF도 찍었다고 들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 저희 어머니가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조금 더 오래된 세대이기 때문에 제가 그 현황을 잘 아는데 유 감독님 같은 경우는 윤한 감독님 같은 경우는 그 시트콤에도 나왔죠. 시트콤에도 TV의 시트콤에 나왔어요. 시트콤에서 그게 뭐 한두 번 나온 게 아니고 꽤 오랫동안 웬만해선 그대로 나올 수 없다라는 시트콤이 봤는데 그거. 네, 거기서 탁구 코치로 나왔습니다. 코치로 방송도 탁구 그리고 뭐 현정 감독님도 물론 그 화장품 브랜드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화장품의 메인 모델을 해가지고 여자로서는 최고의 영예죠. 화장품 메인 모델 한다는 거는
그렇게 방송에도 그 출연을 했고, 근데 지금하고 조금 다른 건 있어요. 그 당시에는 한국이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운동 종목이 거의 없었어요. 양궁, 탁구, 생각나는 게. 예, 그리고 이제 올림픽 이런 거 하면서 그 당시에 레슬링하고 역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불거져 나왔는데, 레슬링이라든지 뭐 역도라든지 유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막 화려한 그런 스타성이 좀 부재한데, 네. 탁구 경기는 진짜 막 드라마가 있잖아요, 그 안에. 그래서 다른 모든 종목보다도 올림픽 금메달로 인해서 가장 많은 환호를 받은 것이 탁구가 아니었나. 88 올림픽은 정말 잊을 수가 없는 경기였죠. 저도 그때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때 없었습니까? 네, 저는 그때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스타 플레이어는 네. 과거의 스타 플레이어들은 다 뭐 세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나, 아니 뭐 그런 분들이 스타 플레이어였는데, 꼭 그렇지 않다고 해서 스타 플레이어가 안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만들기 나름. 꼭 만들기 나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노력하기 나름인데, 뭔가 그 감독님은 비난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거밖에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냥 야 열심히 해서 우승해야 돼. 우승해야 유명해질 수 있고 뭐 그 방법만 있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냥 그냥 입담이 좋을 수도 있는 거고, 야구 선수들만 봐도 그 옛날에 강병규 같은 그 투수는 뭐 지금은 잘못해서 뭐 하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그분 같은 경우도 MC로 했잖아요. 근데 물론 실업팀의 투수였죠. 유명한 투수였지만 그 사람이 우리나라 넘버 원 투수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선수들을 뭔가 꼭 좀 키울 수 있는 방법?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꼭 굳이 막 1등 못하면 안 되는 거인 것처럼 그렇게 많은 그런 분위기나 그런 것들이 오히려 선수들도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근데 제가 이제 감독님 입장에서 조금 그러니까 감독님들 입장에서 조금 변명을 하자면, 선수들의 몸 상태가 이런 것 같아요. 고무줄을 팽팽하게 늘려놓은 상태인 거야. 그래서 팽팽하게 늘린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해야 시합을 하는데, 조금 풀어지면 이게 고무줄이 후루룩 제자리로 돌아온다. 그런 위기의식 같은 것들 감독님들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수들한테 어디 외출도 잘 못하게 하고, 뭐 누구를 만나는 것도 조심시키고 막. 그래서 저는 이제 실업팀 선수들을 이제 해외로 보내는 일들을 몇 차례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도 이제 최정민 선수하고 유은투 선수가 이제 크로아티아하고 루마니아에 지금 진출을 하게 됐는데, 그런 일들을 제가 지금 핸들링을 하거든요. 근데 감독님들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우려하시는 게 그거예요. 선수들이 자기 완성이 돼 있고 더 이상 그런 관여를 안 해도 스스로가 관리를 할 수 있을 경우에는 보낼 수 있다. 그런데 뭔가 기술적으로 더 만들어가고 있을 때는 그 외부에 안 내놓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말씀하신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선수들의 경우는 그런 스타성을 갖고 있고, 그리고 외부와의 접촉을 통해서도 자기가 흔들리지 않고 경기를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있을 텐데, 그런 선수들까지 다 묻히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그런 것을 하면은 좀 심리적으로 동요되고 연습에도 좀 차질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도 좀 우려될 수 있는 것 같고. 근데 저희 나라는 일단 기본적으로 교육이든 뭐 운동이 됐든 뭘 했든 스파르타. 그러니까 쉬는 건 낭비. 그러니까 휴식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낭비라고 생각하는 게 있고, 사실 외국의 선수들을 보면 안 그렇거든요. 그냥 쉴 땐 쉬어요, 그냥. 그렇죠. 쉴 땐 쉬고 운동할 때 운동하고, 그 사람이 뭘 배우고 있건 그건 보장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는 건데, 저희 나라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사람을 몰아 넣어요. 그냥 할 때까지. 말 그대로 진짜 고무줄 그냥 끊어지면 그냥 네 잘못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맞아. 고무줄 끊어지면 네 잘못이야. 고무줄 끊어지면 네 잘못이야. 그냥 고무줄 해가지고 팽팽하게 만들어서 만들었다 그러면 약간 이제 넌 다 됐어. 그러니까 다 되기 전까지는 안 보내려고 하는 심리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선수를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믿어야 되는데 대부분 감독들이나 코치분들이 대부분 그래. 저희 나라가 특히 심해요. 그게 어렸을 때부터 그 환경에서 커왔기 때문에 선수들도 고무줄이 풀린 상태를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는 제가 선수들을 많이 만나면서 느끼는 것이 수직적인 상하적인 관계 의사소통은 잘 할 수 있는데 완전히 대등한 의사소통, 이건 해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해야 되는데 그것이 하게 없어. 하려고 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선수들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수직적인 관계에서 좀 폐쇄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풀어놓지가 못하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시스템이 바뀌어야지
예, 어떻게 보면은 그런 스타성을 발굴해내는데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또 자존감도 좀 높아야 될 필요가 있고. 맞아요, 저희 나라 맞아요. 선수들은 일단 성적이 안 나온 사람들은 자존감이 적어요. 그래요. 그거 자체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외국 선수들은 안 그래. 자기가 못 치면 그냥 못 하는 대로 해요. 근데 저희 나라 선수들은 못하면 풀이 죽어 있어요. 당당하게 못 걸어요. 잘하는 선수들은 막 몸 크게 풀고 못하는 선수들은 저기서 팔목 손목 풀고. 아 그런가요? 약간 그러니까 뭐랄까 평소에 그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외국에도 있어요. 외국에도 이번에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갔다 왔는데 거기에 그 세계 랭킹 62, 70위 안에 드는 다르쿠라 선수가 있어요. 그 선수는 선수들 다 몸 풀고 있을 때 자기는 코치하고 놀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레벨이 아니다 이거지. 네, 외국은 있긴 한데 한국은 특히 아무튼 좀 강압적인 문화 속에서 선수들이 커가기 때문에 자유롭게 스타성을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거는 분명하게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부로 가서 앞으로 그럼 실업탁구 리그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제 의견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우리 3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